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현민입니다. 최근에 기아가 EV5의 가격을 한 300만원 정도 크게 내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EV5 한번 사볼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잠깐만 좀 기다려보세요. 기아 EV5가 곧 페이스리프트를 합니다. 심지어 실내에서도 꽤나 많은 변화를 보여주더라고요. 새롭게 바뀌는 EV5가 어떻게 나오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아 EV5 출시된 지도 얼마 안 된 차가 왜 벌써 페이스리프트냐? 맞는 말이긴 합니다. EV5는 작년 7월 8일에 한국에서 공개가 됐고 9월부터 판매가 시작됐잖아요. 지금이 2026년 2월이니까 그래봤자 한 반년 정도밖에 판매가 안 됐죠. 근데 도대체 왜 벌써 페이스리프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냐? 이게 말이 되냐? 다들 아시겠지만 EV5는 원래 중국에서 먼저 판매되고 있는 모델이었어요. 이 EV5가 중국에서 공개가 된 거는 2023년 8월이었고 11월부터 판매를 시작했죠. 그러니까 사실 EV5는 올해 말쯤 되면 이미 중국에서는 판매된 지가 한 3년쯤 됐으니까 지금부터 슬슬 테스트카가 위장막을 쓰고 돌아다니는 게 맞는 겁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미국 이런 레거시 자동차 브랜드들이 있는 곳에서는 페이스리프트나 풀체인지를 갖는 주기가 한 3년 반, 그리고 그 차량의 풀체인지가 되는 거는 대략 한 7년 요 정도의 기간을 두잖아요. 근데 중국은 아닙니다. 중국은 페이스리프트나 풀체인지가 2년에서 2년 반마다 한 번씩 일어나요. 그렇게 중국 기아는 아마 요런 주기들을 다른 브랜드와 맞춰서 가겠다라고 하면 사실 이미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는 조금 늦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는 한 판매된 지 1년 만에 새로운 차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아쉬운 게 뭐냐면 한국, 중국 공동 출시라고 하면 마음이 좀 편안했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호주, 태국, 모로코, 브라질 이런 나라들을 다 판매하고 나서 한국에 들어온 거잖아요. 심지어 가격이나 옵션, 듀얼 모터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비싸거나 좀 늦게 추가되는 것도 문제가 됐었죠. 물론 최근 들어서 가격을 조금 내리니까 민심이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요. 여튼 그런 EV5가 곧 페이스리프트를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한국에서도 먼저 출시를 해주겠죠? 그리고 EV5의 실내가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생각보다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이번에 스파이샷으로 찍힌 EV5를 바로 보기보다는 요거를 먼저 봐야 돼요. 이거는 중국 광저우 모터쇼에서 먼저 공개가 됐었던 EV5 위켄더라는 차량인데요. 약간 그 오프로드를 달릴 법하게 생긴 그런 차량이죠. 현대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각자의 오프로드 버전의 차량들이 좀 있습니다. 현대에는 미국에서 XRT라고 하는 오프로드 버전 차량들을 판매하고 있고 기아는 위켄더인 모양이에요. 물론 이 두 가지 브랜드는 한국에서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자, 요게 중국에서 공개된 EV5 위켄더 모델인데요. 외관에서는 크게 변경된 건 없고 가운데 램프가 약간 절취선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오프로드 느낌을 내기 위해서 범퍼의 형상이라든지 루프렉이나 올터레인 타이어가 확실히 일반적인 EV5와는 다르죠. 그런데 이것보다도 실내를 봐야 됩니다. 실내를 보면 디스플레이 하나가 엄청 크게 가로로 긴 게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가운데 센터 디스플레이부터 해서 조수석 거의 끝부분까지 하나의 디스플레이로 쭉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길죠? 그리고 요거와 비슷한 게 EV5 페이스리프트 버전에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코리안 카 블로그에서 공개한 사진을 보면 운전석부터 해서 조수석까지 꽤나 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죠. 근데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이 콘셉트카에서는 거의 센터부터 해서 조수석 도어 있는 라인까지 쭉 뻗어 있다면 실물에서는 그것보다 조금 더 작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디스플레이가 뭔지에 대해서는 좀 비슷한 차량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현대가 중국에서만 팔고 있는 모델인 일렉시오라는 차량이 있거든요. 이 준중형급에 해당하는 전기 SUV인데 생각보다 가성비가 정말 괜찮은 차량입니다. 물론 중국 전용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한국에서 안 팔고 있는데 혹시 모릅니다. 중국에서 너무 안 팔리면 EV5처럼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EV5도 중국에서 처음 호기롭게 우리 이제 잘 팔 겁니다. EV5 막 2천만 원대 이렇게 해서 판매를 했는데 한 달에 100대, 200대 이 정도밖에 못 팔았거든요. 사실상 적자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EV5를 한국에서도 팔기 시작한 거예요. 일렉시오도 지금 중국에서 판매량이 별로 그렇게 잘 팔리진 않습니다. 100대, 200대 요 정도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일렉시오도 중국 말고 다른 나라부터 해서 한국까지도 충분히 판매될 가능성이 있어요. 여튼 이 디스플레이 스펙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일렉시오에 있는
디스플레이는 크기가 27인치 정도 되고 4K 화질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나오는 디스플레이들 대비해서도 훨씬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일렉시오에 들어간 디스플레이랑은 살짝 다를 수도 있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일렉시오보다는 살짝 더 요 세로 비율이 좀 큰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일렉시오는 이 디스플레이 하단부에 송풍구도 있고 그거랑 이렇게 색깔을 좀 맞추면서 이 검정색 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EV5는 그런 부분도 따로 없고 아래에 송풍구도 따로 마련돼 있어서 저 디스플레이 부분이 전체가 화면이라고 한다면 일렉시오에 들어간 디스플레이보다는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CCNC가 아닌 플레오스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탑재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이러니인 게 뭐냐면 그냥 16:9 비율의 플레오스를 글로벌 통합 버전으로 만들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굳이 가로가 훨씬 긴 현재 제네시스에 들어가고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해 보이는 디스플레이를 위해서 또 소프트웨어를 조절해줘야 된다는 게 참 아쉬운 부분이더라고요. 이 디스플레이에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간단하게 좀 보면요. 이 일렉시오에 들어가는 이 디스플레이 구성을 보면 되는데 왼쪽에는 자동차의 현 상태나 주변 상황을 보여주고요. 오른쪽으로는 각종 어플리케이션이나 자동차의 상태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죠. 우리나라에는 이것과 동일하게 들어가진 않을 거고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 디스플레이 긴 거 말고 왼쪽 핸들 뒤쪽으로 보면은 가로로 긴 디스플레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예전에 아반떼나 아이오닉 3에서 유출된 사진을 보면 거의 비슷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죠. 여기에는 간단한 전기차에 대한 정보들을 나타내 줄 겁니다. 뭐 속도라든지 현재 차량 상태, 뭐 주행 가는 거리, 배터리 퍼센트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줄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 디스플레이 위치를 왜 여기다가 놨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분명히 운전하다 보면 디스플레이가 생각보다 작아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냥 아반떼처럼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는 위치에다 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굳이 여기다가 놓은 게 약간 의문이네요.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핸들 뒤쪽으로 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처럼 이 약간 구멍이 파져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서 아마 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기판 디스플레이를 요 위치에다 놓은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격을 좀 낮추기 위해서 이런 디스플레이를 굳이 안 넣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살짝 들긴 하네요. 여튼 이렇게 해서 계기판 디스플레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센터 디스플레이까지 해서 총 3개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 아래쪽으로 보면 기존의 EV5에 있었던 AVN 버튼류들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약간 이상한 게 뭐냐면 프로토타입이라서 그런지 비상등이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송풍구 사이에도 있고 그리고 공조 컨트롤러 사이에도 비상등으로 보이는 버튼이 2개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 아래에서는 좌우로 공조를 조절하는 물리 버튼이 있습니다. 지금 현행 EV5는 계기판 디스플레이, 센터 디스플레이 그 사이에 5인치짜리 공조를 조절하는 디스플레이가 따로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디스플레이가 사라지다 보니까 이 센터 디스플레이 아래에 있는 공조 컨트롤러 버튼들은 없앨 수가 없었겠죠. 일단 EV5의 디스플레이 구성, 뭐 배치 이런 것들은 지금 현행 모델보다 괜찮나? 라고 생각해보면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은 오히려 디스플레이가 좀 작아져서 별로인 것 같고 조수석에서 뭐 이리저리 조절한다 라고 보면은 좋아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물리 버튼류들 아래쪽으로 보면 충전 포트 이런 것들 들어가 있고 센터 콘솔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2개가 들어가요. 무선 충전이 치투 기준을 좀 만족시켜주면서 중국 브랜드들처럼 이 충전 패드 아래에 송풍구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놔서 이 열기를 좀 식혀줄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면 참 좋을 텐데 아마 안 들어가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평하게 있는 무선 충전 패드 말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스마트폰을 올려놨을 때 딱 고정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충전 패드가 좀 넓고 이러다 보면 충전 패드 위에 정확하게 올려놓는다고 하더라도 우회전, 좌회전, 유턴하고 뭐 이러다 보면 충전 패드를 벗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기울기를 줘서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일렉시오 보니까 일렉시오는 약간 기울여놨더만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지 왜 이거를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핸들 디자인이 살짝 바뀌었죠. 이거는 EV9에서 봤던 핸들과 거의 흡사해 보입니다. 뭐 그 외에는 뭐 운전석 도어 쪽에 열선 통풍 시트, 핸들 열선 켜는 리모컨 있고 도어 캐치가 좀 독특하게 들어갑니다. 원래 EV5의 도어 캐치는 이 열선 통풍 버튼 뒤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여는 그런 도어 캐치가 들어갔었잖아요. 요거를 없애고 운전석에 이 창문 여는 버튼 뒤쪽으로 도어를 여는 버튼이 따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전자식 도어 버튼 느낌이 아니라 토글 타입처럼 해서 이렇게 당기면 열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약간 그 PV5에서 봤던 것과 조금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까지가 EV5의 실내 사진을 쭉 봤고요. 외관도 살짝 나오기는 했는데 이거는 뭐 자세하게 알 수는 없고 좀 부분 있어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EV5가 어떤 배터리와 몇 볼트 시스템을 쓰냐, 이게 관건인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EV5가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나 시스템을 보면 400V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요게 혹시라도 800V 시스템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희망회로를 살짝 굴려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는 게 800V 시스템이 탑재된 자동차들은 기본적으로 후륜구동을 채택하고 있으면서 뭐 EV6-9, 아이오닉 5, 6, 9처럼 뒤쪽에 충전구가 있다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현대가 중국에서 공개한 일렉시오를 보면 충전구도 조수석 측면에 있고 전륜구동인데 800V 시스템을 탑재했어요. 정말 희망회로를 돌려본다고 하면 EV5도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페이스리프트 할 때 바뀌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한국 EV5랑 중국 EV5랑 배터리도 다르고 뭐 모든 것들이 대체로 다 다른 거 모르냐?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중국에서 판매되는 EV5는 비아디에서 제공하는 LFP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CATL의 NCM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판매되는 EV5랑 동일하게 800V를 지원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가능은 합니다. 현대가 중국에서 파는 일렉시오는 비아디의 LFP 배터리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800V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어요. 배터리도 88.1kWh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EV5보다 배터리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킹리적 가심에 의하면 이번에 EV5가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800V 시스템을 탑재하지 않을까라는 희망회로를 돌리게 되는 거죠. 심지어 중국에서 파는 일렉시오는 가격도 저렴한데 800V가 되는 거라서 현대가 하고자 하는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EV5가 페이스리프트를 하더라도 LFP 배터리는 안 들어갈 겁니다. 국내에서 LFP 배터리를 쓰면 보조금을 너무 적게 받기 때문에 LFP 배터리는 안 쓸 것 같아요. 여튼 이 800V 시스템을 탑재하게 되면 국내에서 정말 많은 개선사항이 있을 거예요. 일단 충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질 겁니다. 지금은 아무리 빨라봤자 한 140kW 정도로 충전을 하잖아요. 요거는 충전을 할 때 최고 피크 속도가 140kW고 한 10%에서 80%까지 충전을 한다 라고 하면은 30분이 넘게 걸립니다. 근데 800V 시스템을 탑재하면 요즘 고속도로에 뭐 200kW급, 350kW급 이런 충전기들이 많이 깔렸잖아요. 이런 데서 충전을 하면 밥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충전기 딱 꽂아놓고 화장실 갔다가 커피 한 잔 뽑아서 오면은 충전이 다 돼 있어요. 이게 명절이나 이런 때에는 생각보다 정말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이런 장점도 있으면서 모터 출력도 훨씬 여유롭게 써서 진정한 의미의 GT를 만들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지금 현재 에어트림 롱레인지 기준으로 4,500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4천만 원 초반 요 정도의 에어트림의 롱레인지가 나와주고 어스트림이 한 4천만 원 중반 이렇게만 나와주면 어스트림 기준으로 보조금 받고 3천만 원 중반에서 중후반 요 정도 가격대만 된다라고 하면 보조금을 받고 난 이후의 가격이 뭐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같은 차량들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되는 거거든요. 요거면은 충분히 한국에서도 전기차가 훨씬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페이스리프트될 EV5를 한번 쭉 알아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EV5를 좀 몇 번 타봤지만 잘 나온 준중형 SUV라고 생각해서 정말 좋아하거든요.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기술과 옵션들을 잘 적용해서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EV5 페이스리프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